지금 암호화폐 시장에 그야말로 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시장의 믿음을 상징했던 아주 중요한 지지선이 무너졌거든요. 지금부터 그 충격의 한가운데로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10만 5천 달러, 이게 그냥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시장의 믿음, 뭐랄까 심리적인 마지노선 같은 거였죠. 그런데 바로 어제 이 선이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시장의 긴장감이 그야말로 최고조로 달한 순간입니다. 네, K 말대로 시장 분위기 정말 차갑죠. 하지만 이 하락의 이면에는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또 다른 거대한 흐름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할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먼저 이 갑작스러운 하락이 왜 시작됐는지 그 이유부터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고요. 이 혼란 속에서 조용히 하지만 아주 강하게 성장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의 진짜 가능성을 짚어볼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블록체인 기술의 미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래서 우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투자 전략까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이야기, 시장의 갑작스러운 약세 전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하락, 이게 단순히 비트코인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시장 전체가 온통 붉은색으로 물들면서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하나만 떨어진 게 아닙니다. 대장주인 비트코인이 10만 4,736달러까지 주저앉았고요. 이더리움은 5% 넘게 급락하면서 3,500달러 선이 위태로워졌죠. 다른 주요 알트코인들도 보시는 것처럼 5에서 10%대 하락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어요. 가격은 이렇게 폭락하는데 거래량은 오히려 전날보다 30% 이상 폭증했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가격은 떨어지는데 거래는 폭발한다? 이건 패닉셀, 그러니까 공포에 질린 투매가 쏟아졌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죠. 아니,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갑자기 시장이 무너진 걸까요? 시장을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든 세 가지 핵심적인 이유,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하락은 정말 안 좋은 소식 3개가 한꺼번에 터진 말 그대로 악재의 연쇄 반응이었습니다. 첫 번째, 기관 투자자들의 돈의 흐름을 보여주는 미국 현물 ETF에서 4일 연속으로 돈이 쭉 빠져나가면서 불안감이 커졌고요. 두 번째, 빚내서 투자하는 거죠. 이 레버리지 포지션들이 대규모로 강제 청산 당하면서 하락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더리움 기반 서비스에서 해킹 사건까지 빵 터지면서 기술 자체에 대한 불안감마저 더해진 그야말로 최악의 조합이 완성된 겁니다. 비트코인 하나가 떨어졌는데 왜 시장 전체가 이렇게 난리냐고요? 바로 이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 때문입니다. 전체 암호화폐 시장의 60%를 차지하는 이 대장주가 기침을 하니까 다른 코인들은 그냥 독감에 걸려버리는 그런 구조인 거죠. 자, 여기까지가 K가 분석해준 숫자와 차트의 이야기라면 이제부터는 좀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이 하락장 너머에서, 그러니까 투기 시작의 이면에서 어떤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지 말이죠. 바로 쓰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결제 비중이 기존 신용카드 거래량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 한 문장이 사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대한 변화를 전부 설명해 준다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암호화폐가 더는 사고 파는 투기 자산이 아니라 우리가 쓰는 신용카드를 대체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는 겁니다. 이게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닌 게 우리 주변에서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일이거든요. 국내에서는 바로 그 카카오페이가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아예 법으로 만들어서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죠. 심지어 JP모건 같은 글로벌 대형 은행들까지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에요. 금융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스테이블 코인조차도 사실 더 큰 그림의 일부일 뿐입니다. 진짜 가치는 시장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그 밑에서 묵묵히 개발되고 있는 이 블록체인 기술 자체에 있는 거죠. 넥서스 같은 기업들이 아주 좋은 예입니다. 이들은 당장 코인 가격이 얼마냐 이런 거에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블록체인 기술을 게임이나 AI 같은 미래 산업이랑 어떻게 결합할지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죠. 곧 나올 저 SHOUT라는 게임이 바로 그 결과물이고요. 진짜 미래 가치가 어디서 만들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이, 방금 이더리움 레이어 2라는 좀 어려운 말이 나왔는데
이런 기술 발전이 장기적인 가치랑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 건지 좀 쉽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그거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레이어 2라는 게 말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지금 이더리움이라는 길이 맨날 꽉 막히는 1차선 도로라고 생각해 보세요. 레이어 2는 그 위에 2차선, 3차선 고속도로를 새로 깔아주는 기술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속도는 훨씬 빨라지고 통행료, 즉 거래 수수료는 훨씬 싸지겠죠. 타이코 같은 프로젝트가 바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고요. 결국 이게 이더리움을 소수만 쓰는 기술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쓸 수 있는 대중적인 기술로 만드는 핵심 열쇠인 셈입니다. 자, 제이. 설명은 잘 들었는데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 제일 궁금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어쩌라고 뭘 사야 돼? 이 가장 현실적인 질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죠.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하락장이고 장기적으로는 혁신이 일어나는 시장에서 우린 대체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할까요? 먼저 단기적인 관점부터 볼게요. 비트코인, 여전히 시장 지배력은 막강하지만 지금 같은 약세장에선 그만큼 변동성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체인링크나 솔라나처럼 개별 호재가 있는 코인들도 시장 전체가 무너지는데 혼자 버티기는 아무래도 어렵죠. 하지만 K, 여기서 관점을 살짝만 길게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더리움은 방금 말한 레이어 2라는 아주 확실한 성장 엔진을 달고 있고요.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단순히 변동성을 피하는 도피처가 아니에요. 점점 커지는 그 생태계 자체에 투자하는 의미를 갖게 된 거죠. 맞아요. 결국 지금 상황은 단기적인 변동성이라는 리스크 관리랑 장기적인 기술 혁신이라는 성장 가능성, 이 두 가지를 잘 저울질해야 하는 시점인 거예요. 어느 한쪽에 모든 걸 거는 건 너무 위험하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가장 현명한 전략은 결국 이 둘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 다시 말해서 리스크를 잘 나누는 분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겁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실 차례입니다. 당장 눈앞의 가격 변동에 집중할 것인가? 아니면 그 너머에서 조용히 세상을 바꾸고 있는 기술의 혁신에 투자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시면서 스스로의 투자 관점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